어? 연결된 건가요? 비대면은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화면에 괜찮게 나오나요? 여기는 상용차의 중장기 제품과 차종별 구동기의 개발 방향성, 더 나아가 신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곳이에요. 상용차가 뭐냐고요? 모를 수 있어요. 상용차란 말 그대로 상급적 용도를 가진 차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버스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트럭이 있죠. 자세한 건 따로 보내줄게요. 이곳에선 상용차 중장기 제품,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용차 제품을 기획하고 선행한 일을 하는데요. 사무실 분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님, 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자료였나요, 연구원님? LRPP에 관한 거였습니다. LRPP가 뭐죠? 롱 레인지 프로덕트 플랜의 약자고요. 10년간의 신차종 개발 계획을 말해요. 오, 영어 발음 상용차 개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 차종별로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의 차량이 양산될지 중장기 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후속 업무가 진행됩니다. 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네, 그럼 수고하세요. 또 누구 찍을 사람 없나? 송지은 연구님 여기 또 계셨네요?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뭐 찍으세요? 지금 비대면 데이트 중이라서. 아니 저희는 지금 그 CO2 법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자동차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아예 친환경차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그 연비를 개선을 하면서 현재 기술적으로 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용차도 물론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여러 차종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는 연비 개선을 얼마나 해야 할지, 친환경차의 비중을 얼마나 늘려야 될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각 차종마다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증대 이 두 가지 변수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CO2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맞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말로만 설명해드릴게요.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네, 이곳은 상용 전동화 차량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내외 실증 사업과 신사업 차량 개발을 대응하는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용차에 적합한 전용 전동화 플랫폼 개발은 전 세계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 거죠. 모듈과 플랫폼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냐고요? 일부 공용할 수 있는 부품들도 있지만 승용차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승용차와 상용차의 크기에서부터 중량까지 매우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트럭은 짐을 싣고 버스는 승객을 싣고 운행한다는 이런 차이점들이 상용차만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용차에 맞는 모듈과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해요. 좀 어려웠죠? 일단 해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봐요. 난 이제 그만 끊어야겠다. 회의가 있어서. 그럼 이만. 버스는 고객을, 트럭은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등 기술적인 부분도 반영하기를 원하고요.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장기 제품 개발 시 기술, 시장, 미래 트렌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하나만으로, 디자인 하나만으로 고객의 요구사항만 반영한다고 시장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과 개발된 결과물을 제품 개발과 연계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제품 기획, 전략 업무가 한국 산업 발전 및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이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 부서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을 종합하고 있어요. 일 특성상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다행히 저는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대면으로 또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셋은 꼭 필수입니다. 저 이제 회의를 들어가 봐야 돼서 설명은 이만 마칠게요. 궁금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이동경 저희 저는 PM은 정해진 회의도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비대면 데이트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각자 부서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저는 PM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저희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차량 개발 일정과 투자 예산, 목표 상품성 관리를 통해서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상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팀들과 협업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업무 맡고 있는 유성훈 연구원입니다. 저는 정해진 재원과 법규 내에서 차량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함에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이용할 때 보다 높은 상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설계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건희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은 개발되고 있는 차량의 모든 재료비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부문 법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규 연구원입니다. 각 국가별 담당자가 법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법규는 크게 안전부문이랑 환경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문은 첨단 안전장치 그리고 자율주행 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을 다루고 있고요. 환경부문에서는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규 관련해서 주된 업무는 법규 제정 동향 파악을 하고 재개정 시에 당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개발 초기부터 완료까지 설계부문과 협의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차량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증 관련해서는 차량 양산 이전에 인증을 취득해서 양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파트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각 파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개발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 제가 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저같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기버스 그리고 수소 전기버스 등에 대해서 그런 버스의 재료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원가적인 절감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로드맵을 통해서 원가를 또 관리하고 그리고 또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신입사원이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긴 한데 가장 좀 대표적인 것은 원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어떤 데이터인지 알지 못해서 이를 좀 꼼꼼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시스템이 조향이랑 차체, 배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부품의 가공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원가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나오나? 안녕하세요. 최선규라고 하는데요. 실차, 단품 각각 시험을 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업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단품 시험을 하는 곳인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떤 시험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운전석 시트 소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가 개발되면서 차량 실내가 매우 조용해졌고 운전석 시트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미세한 소음들을 최소화하고 더욱더 편안한 시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스템 단위로 시트 소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좀 구경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 이건 어떤 장비인가요? 이거는 소음 가시화 장비로서 시트에서 올라오는 개별적인 소음의 원을 찾아주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장비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자동차 부품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최대한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단품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실차 시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혹시 트럭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럭 타보신 경험이 많이 없을 텐데 이 차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차는 수소 트럭입니다. 여러 버튼들이 보이죠? 여기 시동 거는 것도 있고 변속기도 있습니다. 핸들에도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회생제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들도 있고요. 공기압이 얼마나 찼는지도 볼 수 있고 수소량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제가 고속주회로라는 시험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고속으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시험을 주로 여기서 진행합니다. 제가 시험장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9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이 소음 진동 평가를 하는 이유는 차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다른 이음이 들리든지 다른 이음이 들린다면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꼭 이런 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90km까지 가감속 주행을 했는데 혹시 소음 들으셨나요? 제가 소음 진동 평가 담당인데 이 차의 가감속 주행 시 또 정속 주행 시에 소음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이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 즉 이음이라고 불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또는 소음이 또 크진 않은지 엑셀 소리가 크진 않은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경차임에도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환경차 자체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이음 같은 경우 발생 시에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거해줘야 여러분들도 훨씬 조용한 차를 운행하실 수 있겠죠? 이상 고속주회로에서 주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잘 보셨나요? 이제는 오동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형 시험 일을 하고 있는 우동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최성규 연구원이 설명을 잘 해주시던가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차량 내 전장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같은 이제 안전편의 평가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험은 바로 수밀 시험인데요. 수밀 시험은 이제 차량 내 제어기에 이제 물이 잘 들어갔는지 수밀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평가들을 하는 시험입니다. 네, 그럼 수밀 시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실제로 수밀 시험을 하면서 차량 내 제어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노트북으로 캔 통신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신기하죠? 와, 무지개도 보여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실제로 이제 제어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정차 시험을 할 때 볼 수 있는 워크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이게 랩카라는 건데요. 저희는 랩카를 통해서 프로토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제어기와 와이어링 등을 실차처럼 구현하여 이제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검증, 충반전 성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랩카 검증을 통해서 각 제어기의 초기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실차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 주면서 좀 더 최적의 평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힘들다. 오늘 진짜 고생했네. 왜 이렇게 무겁냐? 고생했습니다, 오동영 연구원님. 우리 최성규 연구원도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안녕. 잘 보셨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럭버스가 직업으로 갖지 않으면 운전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껏 운전해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차량도 운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뭐 저는 이제 승용차는 이제 개인을 위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용차는 이제 모두를 위한 공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차기 때문에 개발할수록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 트럭을 개발한 만큼 또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